그럴 때는 좀 기술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고 변동성이 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5주 이틀 한 건데 5주 만에 130%, 139% 이렇게 수익 내기가 그 대형주 같은 거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일반 분들은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리스크가 그만큼 높다라는 거니까는 저처럼 조금 좀 숙달되신 분들 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연습이 많이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때도 하는 그 좀 요령이랄까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고주의 제일 핫한 종목 그걸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그 주에 제일 핫한 종목 다시 말해서 이슈가 되는 종목 제가 그거를 시장 중심주라고 그래요. 그 주에 그 시기에 시장 중심주 항상 그렇죠. 항상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가가 50포인트 떨어진 날에도 상한가나 20% 넘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실전 투자 대회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도 설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금액 가지고 그 시간 내에 가장 높이 수익을 내는 사람이 1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장기 투자는 주식 투자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배당이 하나고 그 다음엔 시세 차익이라고 그랬어요. 중장기 투자는 시세 차익을 긴 시간을 보고서 따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과실을 공유하는 게 이제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현실적으로는 잘못 투자를 하면 자기가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데 2년, 3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조그만 돈 가지고 전업 투자가가 시작을 할 때는 그 성과를 어느 세월에 기다리느냐는 얘기예요. 그 시대의 핫한 종목. 핫하다는 게 뭐냐면 그 뉴스나 또는 이제 어떤 그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기업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공부를 많이 하면 캐치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기술적인 공부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를 살려고 그러면 리스크가 떨어질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거는 피하고 그것도 장 초반에 많이 올라간 거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고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쭉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최소한 지금 이슈가 있어서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면 그래도 당분간 올라갈 거냐. 요즘에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게 리비안 관련주라 그랬거든요. 미국에 이제 상장이 된다는 들어보셨죠? 그거 관련 주식 해가지고서 한 10개 기업이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는 어제 경고가 지금 달려져 있는 상태인데 어제 상한가 갔었죠. 그리고서 오늘 또 아까 뭐 보니까는 15%까지 올랐다가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또 이제 플러스로 끝이 났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 이슈가 핫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에너지주 전력난 그러면서 에너지주들 올라갔었죠. 대성 에너지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핫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 그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슈가 된다라는 게 저기업이 혜택을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저 무슨 말 하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우리가 HTS 보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왜 올라갔는지를 빨리 캐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캐치하는 게 상한가 갔을 때 20% 넘을 때 캐치를 하면 안 되죠. 그런 경우는 결국에 흘려보내고, 그게 이제 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한 자료 같은 게 있는데,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요번에 오늘 그 주가가 회복되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가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21선인데 엊그제 같은 경우 이거 안 떨어지는데 뭐 한 3, 4일 전에 그랬을 때 샀으면 불과 3, 4일 만에 얼마가 올라가는 거냐면 세로닉스 같은 경우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5일 만에 지금 오늘 상한가니까 3만 800원인가 끝난 거예요. 그냥 5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단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빨리빨리 캐치해내는 거. 그런 주식들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떨어지기도 쉽게 떨어지지 않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슈나 이런 게 쉽게 떨어질 건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투자자분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가격이 높은 거. 그래서 단기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 주식들, 급하게 올라간 것들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저거는 빨리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저 주식은 빨리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산 다음에 이제 이 대회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투자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게 한참 있다가 올라갈 건데 하고서 과거에, 그러니까 제가 계절주 투자에 관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초봄 뭐 1, 2월 달에 사서 이제 여름에 팔려고 6월 달쯤에 팔려고 하는데 이게 벼랑간 2월 달 돼가지고 막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겠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것처럼 단기 변동성이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근데 아까 이제 빨리 팔 준비를 하라 그랬죠. 빨리 팔아야 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런 경우는 지금 상한가를 쳤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저렇게 이제 상한가를 치면 내일 팔아야죠.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 심리가 세고 또 기업 자체가 괜찮으니까 저기에서는 충분히 사는데 이게 빨리 올라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는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빨리 올라간 거는 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운. 이게 주식 투자도 운이 좀 따라줘야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오래 있어야지 저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저게 빨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재수가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떤 리포터, 어떤 언론 기사 뭐 이런 걸 보고서 저게 좋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끄떡이져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변동성이 큰, 제가 이제 단기 투자 대회 같은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에 가면은 공부를 안 해도 돼서 투자를 하다 보면 지 돈 다 날라가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면 그냥 중장기 투자에서 공부 안 해도 투자를 했던 거에 100배 이상 공부를 해야 돼. 100배 이상.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대세가 아니고, 장기 투자는 지난해처럼 그냥 사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주린이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어요. 10년에 한 번. 제가 쭉 해보면. 그리고서는 대부분은 이제 박스권이나 이제 거기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봐서는 바닥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2,900포인트.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2,900에 바짝 다가섰잖아요. 2,916포인트 뭐 그러다가 어제만 해도 이제 또 2,900 바짝 접근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중에는 50포인트 넘게 떨어졌죠. 그러다가 종가로 39포인트로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오늘 27포인트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불안스러운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이 매수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의미 있게 조금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난주 패턴하고 똑같아요. 지난주도 그렇게 떨어졌다가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40포인트 넘게 올라가서 2,950포인트. 뭐 그 다음 날에 또 미국장이 새벽에 급등을 하니까는 2,99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장 초반에. 그러다가 다시 미끄러졌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같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고 외국인은 매도를 했거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코스피는, 그리고 이제 지금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외국인이 이 전망도 그렇고, 물론 이제 3분기 실적도 아주 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그 반도체 전망이 조금 이 하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또는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웬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69,000원이잖아요. 지금 오늘 장 초반에는 뭐 68,000원대에 있다가 그래도 69,000원 이렇게 되는데 7만 원이 이제 어제 힘없이 떨어졌죠. 힘없이 연휴 다음에.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를 막 부르는 거예요. 연휴 기간에 그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는 그 삼성 일가에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14조 원어치 정도 매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연휴를 앞두고서는 불확실성이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매수를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항상 그러는데 그게 요번에 추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 때도 연휴 기간 끝나자마자 그 헝다 사태 있죠. 그 중국의 헝다 그룹의 유동성 문제, 그 부채가 뭐 350조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또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연휴가 있다 보니까는 그 월요일 날 하루 있고 그 다음 날에 그냥 급락을 하고, 또 요번에도 어제 같은 경우도 또 삼성전자 이제 7만 원은 그래도 지키지 않을까 그러는데 그냥 맥없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불안한 게 있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불안한 게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2,900선은 지키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코스피가 이렇게 바닥을 좀 다지고 그래주면 11월 달에는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추세 자체가 이게 턴을 하기에는 조금 시일이 걸려요. 제가 경험칙으로 이렇게 생각하기에 내년 2월 이후가 2월이 지나야지, 2월이 지나고 3월이 돼야지 조금 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선에서는 한번 어느 정도 반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900포인트. 요 정도 선에서는 그냥 저게 맥없이 뭐 2,8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큰 악재들 있잖아요. 중국의 헝다를 비롯해서 부동산 기업들, 또 이제 그런 기업들의 총 부채가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헝다야 350조라 그러는데 헝다 말고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 이게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이 부실해질 수가 있으니까는 그 부채를 이제 상환하려고 그러겠죠. 은행권에서는, 금융권에서는. 그러다 보면 다른 이제 그 헝다 비슷한 부동산 업체들에 대한 그 도미노적인 그 리스크, 그런 경우도 물론 이제 헝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그 개별 기업으로 따지면 중국 그 기업들 부채의 0.2%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파급 효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리스크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력난,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하고 인도에도 이게 전이가 돼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생산을 제대로 못해 나잖아요. 이게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가로등도 자주 꺼지고 신호등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력난은 하루아침에 해결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 이제 반등 그 상승폭이 이제 미미하다 보니까는 관련 주식이 조금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앞으로 겨울을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11월 15일 날 되면 이제 전 지역이 난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겨울을 앞두고 있고, 그 에너지 문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물가 또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 물가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 기업들이 물건값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기업 실질적인 이득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물건값이 비싸니까는 소비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재반 악재들. 거기에다가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또 요번에 이제 부채 상환, 그거는 이제 그 부채 한도를 이제 조정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이렇게 미국 주가가 반등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전반적인 악재가 연말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연말까지 이런저런 악재들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4분기에는 주가가 아주 세게 올라가고 그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출렁출렁 하겠죠. 출렁출렁. 그러면서 회복 과정에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씩 이제 악재가 소멸이 돼야지 주가가 이제 턴을 하고서 올라가는데, 그때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엔 내년 한 3월이 돼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제 웬만큼 많이 떨어졌으니까 거기에서 살짝 반등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달쯤에 또 한번 살짝 반등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이 주체들, 다시 말해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돈이 원체 많다 보니까는 뭐 장이 좋을 때는 뭐 1조 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이 금투, 소위 말하는 기관 금투 이런 데서 각각 1조씩 사면 뭐 2조씩 이렇게 들어오고, 외국인이 뭐 한 2, 3천억씩 이렇게 매도하는 거는 사이즈가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그 양이 뭐 매도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일단 급한 불은 이제 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근처에 있잖아요. 1190원대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그 국내 주식에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그냥 무조건 사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 그러냐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떨어질 때는 다 같이 떨어져요. 떨어질 때는 지수가 이제 350포인트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주식이 대부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0% 내가 내 주식이 고점 대비해서 10%, 다시 말해서 지수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근데 이제 떨어질 때는 다 같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가겠어요? 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가 그 대면 강의할 때, 과거에 대면 강의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면서 왜 올라갈 때는 내 주식은 안 올라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분이 그 주식을 샀을 때는 좋아 보여서 산 거겠죠. 다시 말해서 그때 그 분위기에서는 그 주식이 좋았던 주식이에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니까 올라가는 거죠.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고, 모두 다 팔면은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할 때 많이 올라가는 주식은 그때 환경에서 투자하기에 제일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래서 요번에도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항상 다음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가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그 내연기관 차들을 뭐 현대차만 해도 2030년부터는 이제 내연기관 차들은 안 만들겠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고 여러 자동차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차들이 이제 이 전기차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전기차, 자율주행차,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차, 수소에너지 뭐 이런 식 친환경차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쪽은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쓰임새가 심해지는 경우예요. 그래서 전기차에 관한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는 벌써 우리가 5년 전쯤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오늘 지수가 반등하면서 눌렀던 그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런 것들이 오늘 뭐 상한가 간 것도 있고 10몇 %씩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기술적인 거를 공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캠트로스, 세로닉스, LNF 같은 경우 아주 이제 LNF도 지금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요 경우도 3, 4일 전만 해도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같이 떨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지수가 조금만 반등을 해주니까 급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종목, 그 다음에 첨보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2차 전지 관련. 2차 전지가 많이 있더라도 제일 핫한 것들이나 재료 자체가 아주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여기 선에서는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그 추론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수수료만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바꿔치기. 다음에 올라갈 주식으로. 그러니까 요번에도 그 기아차 같은 경우 7만 5천 원대 있다가 아주 급상승을 한 거 아니에요. 8만 4천 원까지. 그러니까 9천 원 올랐다 그러면 이 장에서 10% 이상 바닥 대비해서 10% 이상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것도 괜찮고 네이버, 카카오도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괜찮아요.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은 팔기가 아깝다는 얘기죠. 지금은 팔기가 아깝고 지금은 조금 버티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고 여기에서 더 떨어지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런 얘기죠. 그쪽 주가도 일부분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여행주하고 또 이제 그 신라 호텔 같은 경우도 근데 전고점까지는 아주 택도 없이 별로 안 올라갔죠. 바닥에서만 조금 올라간 거고 일부 여행주들은 좀 많이 갔고 항공주들도 조금은 회복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 면세점 관련주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30만 원 넘었었는데 24만 원까지 왔다가 뭐 27만 원, 지금 26만 원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진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 그쪽도 어느 정도는 가겠죠.
그러면서 주도주라 그럴까? 그 주도주라고 하기도 뭐하죠. 지수가 뭐 지난해처럼 아주 급등을 하면 거기에서 뚜렷하게 지난해 뭐 BBIC라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어떤 그 섹터별로 쭉 갔었는데 비대면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하고 뭐 코로나 치료제 또 백신 뭐 진단 키트 관련주 해가지고 지난해는 진짜 돈 벌기 쉬운 장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또 올해 앞으로는 주가가 좀 회복되더라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체 노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이제 실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개별 기업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꼭 주도주라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이 개별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제가 이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처음 제가 쓰고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시장 중심주라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핵심이 되는 주식이 어떤 건가. 다시 말해서 그거는 뭐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이렇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대표님도 2차 전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2차 전지인데 새롭게 이 전고체 배터리처럼 새롭게 이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쪽. 그러니까는 그 일반 투자자분들은 돈이 들어오는 쪽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역세권 그러잖아요. 역세권이 좋은 게 왜 그래요?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희소성이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되고 돈이 많이 몰리는 주식,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에 돈이 많이 벌 그 투자자분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기관 투자가나 또는 우리가 이제 그 애널리스트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놓기를 그 좋다라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많이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 주식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시장의 중심이 다음에는 어떤 기업일까, 어떤 종목일까, 투자자분들이 그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산업 자체는 좋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큰 산업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당장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메타버스라는 말이 처음 그렇게 붙이는 거지. 아바타 있죠? 그 영화. 아바타가 된 게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벌써 10년도 더 됐죠. 그러니까 그 10년 전에, 다시 말해서 20년 전에 일본에서는 방송에서 만화 영화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에 그거를 3D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3D. 그거가 더 확장돼서 발전한 거예요. AR, VR.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XR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관련 업체들, 그게 다 관련이 되어 있죠. 또 이제, 그 용량, 서버 용량이 엄청 커야죠. 그걸 전송시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메타버스가 신산업이긴 신산업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독보적인 이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다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요번에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라는 이제 단체가 생기고 그랬는데 거기에 뭐 보면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차 뭐 이런 데도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가 요번에 또 이제 삼성에서 가입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급등하는 주식들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이제 한 번씩 이슈가 될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주가가 막 떨어지고 장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어떤 거로 갈아탄다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배당주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말하기 좋아서 그런 거지. 배당주 되고 배당락 된 다음에 주가가 안 올라가면 아니 그 배당 난 것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저도 배당주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저는 배당주 투자를 하지만 물론 이제 분기 배당도 하고 요즘에는 그건 이제 연말에 이렇게 배당을 하고 그러지만은 저는 12월 달에 해요. 12월 달에 투자를 할 때. 이게 중간 배당이나 이런 거는 주로 이제 신경을 좀 안 쓰고 안 받고 보통 이제 연말에 우리가 보통 12월 26일 날이 이제 배당 받으려고 그러면 마지막 갖고 있는 날이고 27일 날에 보통 이제 배당 낙되고 뭐 이러는데 그때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미리 이렇게 살펴보죠. 그렇지만은 배당을 받은 다음에 주가가 안 떨어지고 회복이 돼야죠. 그래야지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죠. 그게 저는 저의 배당주 투자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그 배당 다음에 그 별로 그렇게 크게 안 떨어지는 주식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는 딱히 배당주라고 할 만한 주식이 글쎄요. 저는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경기가 나쁘고 이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그 경기 방어주라는 게 있어요. 경기 방어주. 보통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 인프라로 이제 쭉 깔아놓고서 돈만 이제 걷어들이면 되니까는 그런데 이제 그게 보통 때는 평상시에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뭐 배당 받고서 주가 떨어지고 그러면 1년 내내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월 달에 배당주 그 날짜를 이렇게 좀 봐가지고 12월 달 리스크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게 싫어서 그때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가지고 언제쯤에 이제 개인 물량이 많이 나올까. 그러고서 그 다음에 당장 1월 달 내년 전망이 좋은 주식 그거를 같이 믹싱을 시켜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은 배당대로 받되 내년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 있잖아요. 그 전망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배당을 조금 덜 받더라도 그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살 때가 있어요. 살 때. 이게 어떤 팁인데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저도 배당하고 그걸 같이 해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살 기회가 보통 2월 달쯤에 있어요. 2월 달. 2월 달쯤 되면 주가가 그 해 전망이 좋은 주가가 제일 쌀 확률이 높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고 매도는 이제 보통 여름쯤 아니면 6월 달쯤 그때쯤에 매도를 한번 하고 그래서 중장기로 갖고 가는 종목들은 그렇게 자주 이제 계좌가 저는 계좌가 좀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계좌 뭐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요. 그리고 보통 때 단기 매매.